네,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원청업체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아주 강도 높은 처벌법이기 때문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. 구현희 기자하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구 기자, 네. 해당되는 업계 70%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응답을 했던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네, 그 제정된 지 꼭 1년 만입니다. 네.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산업 현장 등의 중대재해로부터 이 국민과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. 예. 이 작업장에서 이 사망자가 이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이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이 적용이 되는데요. 네. 이 산재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. 예,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처벌 수위가 겁나게 높습니다. 네, 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주체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선 이 책임자의 범위가 경영 책임자 등으로까지 넓어졌다는 점, 또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이 처벌에 상한선을 뒀던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선을 뒀다는 점에서 이 처벌이 강력해졌다 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우리 일터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사업장이 이 재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? 네, 그 상시 근로자가 이 5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사업은 모두 적용을 받는데요. 이 5명 미만의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 노동계에서 반발하고는 있습니다. 다만 개인 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그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, 또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당장은 아니고 2년 뒤에 적용을 받습니다. 네. 자, 울산 얘기로 들어와서 그러면 울산에서는 몇 개 사업장이 이번에 시행된 이 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까? 네, 그 일단 이 상시 근로자가 이 50명을 넘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이 되는데 예.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 사업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겠죠. 네.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이 추산하고 있는 올해부터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울산의 민간 사업장은 500개 정도가 되는데요. 지자체만 해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관리하는 시설만 이 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. 이야. 여기에 공공기관 등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곳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. 공공기관까지. 네. 이 법이 워낙 세다 보니까 경영자를 교체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하던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. 그러면 누가 처벌을 받는 겁니까? 네,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얼마 전 일어난 광주 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이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이번 사고는 이 공정을 단축하고 비용을 아끼려다 불량, 부실 공사를 한 흔적이 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. 예. 시공사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. 그래요. 그런데 사실상 공사는 이 하도급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. 예. 그렇다 보니 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이 경영 책임자까지 이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예. 일단 현행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이 재해 발생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그 윗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을 경우 어떻게 달라지느냐인데, 자, 아무래도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윗선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. 그래요.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이 자신들이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 게 이 하도급의 원청이 이 현대산업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. 예. 또 이번 사고 이후 이 회장직에서 이 사퇴하긴 했지만 이 정몽규 회장이 사실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거든요. 이렇듯 여러 계열사를 이 거느리고 있는 이 그룹의 총수를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말하는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, 예. 또 한 명이 아닌 이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 이 둘 다 처벌을 받는 건지가 이 불분명합니다.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현대산업개발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높아지는 건 맞는데 네. 그룹의 총수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고는 해석이 좀 엇갈린다 이런 얘기죠. 네,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네요. 자, 어쨌든 처벌은 강력해졌지만 처벌 대상의 범위가 좀 애매하다,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 법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, 그렇죠? 네,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, 예. 또 처벌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, 예. 법조계에서도 이 법 규정에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예. 반대로 이 법 때문에 그 앵커께서도 앞에 말씀하셨던
안전 담당 이사 같은 이 별도의 직책을 만든 기업들도 있는데요. 예. 이런 식으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이 교묘하게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네, 이제 워낙 처벌이 강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정말 재수 없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업체가 되는 건 피하고 보자. 그래서 서둘러 연휴에 들어갔고 그런다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설 연휴가 토요일부터인데도 네. 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을 셧다운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게요. 네, 현장의 안전 규정이 강화되는 건 좋은데 60세 이상 나이 든 노동자를 안 받아준다는 그런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. 법이 정착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관련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건 예. 결국 검찰 몫입니다.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이 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도 이 검찰인데요. 예. 네, 그래서 검찰청마다 이 전담 부서나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또 유관 기관들하고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예. 특히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산업단지와 유해 화학물질이 집중된 곳이어서 예.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실제로 인구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울산이 전국의 3배 수준인데요. 이야. 자, 이렇다 보니 이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그 울산지검도 나름 적극적으로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고 또 울산지법도 법 시행에 맞춰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재판부까지 이 신설을 했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. 예. 자, 말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. 처벌 수위와 책임 소재를 놓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법이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반복되어 온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결과가 결국 강한 처벌을 꺼낼 수밖에 없게 한 건 아닌지 ESG 경영시대에 이 법을 계기로 이제라도 산재공학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. 울산에 심각했던 공해 문제, 이런 강한 처벌 덕분에 지금처럼 울산의 공기 맑아졌잖아요. 구현희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